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영어가 안 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함정이에요, 되게.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 영어를 통해, 뭐뭐를 통해가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What is 뭐뭐를 통해 in English라고 7시 42분에 물어보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건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물어본다라는 그 선택지가 있었고, 어떻게든 만들어 본다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학생도 마찬가지고 성인반 수업할 때 진짜 많이 나타나는 일인데 이게 함정이고 되게 안 좋은 게 이거예요. 가르쳐줘도 쓸 수 없는 걸 묻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뭐를 통해라는 거를 가르쳐줘봤자 그걸 영어 문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through를 쓰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봤자 틀린 문장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대체 뭡니까? 라고 성인반에게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가르쳐줘요. 하고 싶은 말을 제가 그대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선생님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자기가 못하는 말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물어볼 때 실력이 상승하는 게 아닌 거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가르쳐 줄 때 저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제 실력이 늘거든요. 감사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할수록 뭐든 하면 된다고 어떻게든 만든다와 그냥 물어본다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를 고르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런 질문, 뭐뭐를 통해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냥 물어본다라는 선택지를 더 선택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제가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일 중에 하나인 거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은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 저는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한국어와 영어는 전혀 다르다는 이해의 부족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봤자 자기가 만들고 싶은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로 바꾸려고 할 때 이거 이제 이 부품만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고 그걸 영어로 바꾸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어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만들었을 때 콩글리시 생성되고 이랬을 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걸 듣고 정말 기분 나쁘게 what? 이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기분이 확 나쁜 거. 나는 이걸 알아요. 이 기분을. 왜냐면은 이렇게 생성된 문장이 진짜 좀 그렇거든요.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어휘가 없어서 문장을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누가 뭐 해, 뭐를 이라는 기본 형태에 대한 기억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문장이라면 이걸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내는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려던 문장이 뭐냐면은 김현정이라는 가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당신은 그 가수를 어떻게 알고 있죠? 라고 했더니 저는 그 가수를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저라는 주어를 바꿔서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말해줬어요. 그 가수에 대해서. 그 가수에 대해 말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인데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걸 들었을 때. 어, 케이트의 친구가 케이트에게 그 가수에 대해서 말하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려면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언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상대방의 머릿속에 똑같이 그려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내 머릿속에 지금 그 그림을 표현하는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내서는 그 역할을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 자체가 영어의 능력이에요. 이는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걸친 어딘가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기르려면은 어떻게든 스스로
만들어 본다가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걸 물어보잖아요, 계속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지 아이가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거를 아이한테 주기도 이 능력을 주기도 힘든 게 진짜 주기 힘든 능력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이 능력을 제가 주기 위해서 영작을 시켰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영작이 그렇게 힘들다고 막 엄청 힘들어 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되게. 그런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것저것 가르쳤는데 오늘은 수업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고 아마 K2도 힘들었을 건데 배웠던 부분들이 잊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알겠지라고 판단했던 부분들 모르는 것도 많고 그냥 이런저런 것들 좀 우당탕탕한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중에서 가장 크게 배웠어야 하는 부분이 이것에 대한 깨달음인데 이거를 아이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중국어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아이한테 시간을 갖고 조금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정말 적당할까를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딱히 적당한 부분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어를 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말해? 라고 했을 때 뭐 바람 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초록색 모자를 썼다라는 그런 말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표현을 알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 표현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약간 케이스가 다르긴 하네요. 어렵네요. 진짜 설명하기가. 이해가 된다면은 아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튼 수업 요약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